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성형가란 제가 만든 직업이고 인생을 성형해서 바람직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받기 바라고 500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느리다면 느리지만 제 걸음으로 온 겁니다. 2년 반 넘어서 일주일에 2개가량 올렸으니까 한 260개 넘어서서 500명의 구독자가 모였는데 저는 일당 100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5만여 명 모였다고 생각하고 100명목에 해당되는 여러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들어오고 한 사람 나가는 것을 제가 알 정도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몫이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보는 수준, 눈높이, 눈 넓이가 여러분과 제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봐야 하는가? 책을 봐야 합니다. 왜? 힘들게 보아야 남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걸 보아야 높이 오릅니다. 그런 눈을 갖출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지게 성형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지금 보는 것은 우리는 영상입니다. 오늘 저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독서가 영상보다 더 훌륭한 시각이다, 그런 안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독서는 되게 시각으로만 하게 되죠. 시각으로만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책이 있고 여기도 책이 쭉 있죠. 그러면 이 책을 하나 꺼내고, 축소지향인의 일본이 그 전에 봤었죠. 생활의 발견, 이모당, 중국 사람이 쓴 책이죠. 이런 책을 볼 때 우리는 이 책에 무엇이 있을까? 시각만 동원해야 하니까 다른 감각에 의존하지 못하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TV는 그냥 시청하면 됩니다. 감각을 여러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듯이, 저를 보면 이재명 못 봅니다. 윤석열 못 봅니다. 왜? 시청각으로 제한하니까. 그래서 책처럼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V는. 그래서 쉬운 거죠. 휴식하면서, 여가의 최고가 TV라고 나오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여가를 누릴 때 TV를 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서는 주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저자처럼은 아니지만 저자 못지않게 그 저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자의 글을 생각하면서, 저자의 논리를 따지면서, 저자의 때로는 주장에 비판을 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니까 날로 두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도 작업입니다. 어찌 보면 재미없는 작업입니다. 고래로부터 해온 작업입니다. 오래된 작업이죠. 하지만 영상은 아니죠. 그냥 객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매체입니다. 유튜브는 그나마 이제 댓글이라도 달아서 이렇게 상호 교작용을 하지만, TV는 그냥 일방적인 것을 주면 수용하면 됩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도서처럼. 그리고 이제 도서도 이 난이도가 큰 차이가 있지만, TV는 대체로는 중학생 수준을 맞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중에 중간에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렵다, 또 너무 쉽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중연설하는 사람이 없고, 대중설교나 설법하는 사람이 어렵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그 이면을 들춰보면은 심오한 진리가 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TV와 독서는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나는데, 독서를 할 때 우리가 훨씬 머리를 쓰게 되죠. 두뇌 근육이
독서를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것,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속해야 하는 것, 그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참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얻지만 유대인들은 독서하면서 또 토론을 하고 이 사람들은 저술하는 걸, 기술하는 걸 매우 중시합니다. 저술, 토론, 독서라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 집단, 최고의 지식 근로자들로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서하고 토론하고 저술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럼 저도 독서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공부했습니다. 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V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TV 광이 아니라 독서 광이 대입에서 취업에서 이깁니다. 왜 그럽니까? 시험에서 보는 게 바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생각, 사고입니다. 자, 고등학교 같으면 이를테면 내신, 선다행으로 많이 내긴 하지만 주관식도 내죠. 그 다음에 수능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 국어에서 뭐를 봅니까? 사고력, 상상력, 추리력, 논리력, 이해력 이런 걸 봅니다.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독서를 한 사람, 문학 독서, 비문학 독서를 한 사람이 평소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따져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논술, 면접, 말할 것도 없죠. 취업시험 어떻습니까? 요새 공무원 시험이든 공사나 또는 회사 시험에서 많이 보는 게 적성시험이잖아요. 이를테면 5급 같으면은 피셋 그러던가요? 거기서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이런 논리력, 그 다음에 헌법, 한국사 또는 영어 이런 걸 테스트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말할 것도 없이 서술형 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뭐가 유리합니까? 독서한 사람이 말할 것도 없이 그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죠. 적성 시험 역시 마찬가지죠. 회사,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적성 시험 역시 그런 이해력과 사고력, 논리력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광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독서가 중요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책 안 읽어요. 국민 독서 실태가 나왔더라고요. 2021년. 그런데 19세 이상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부서 이름이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 다 잡탕사니 모으는 것 같은데 거기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19세 이상 조사해 보니까 책 읽은 사람이 한 권이라도 2021년 47.5%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만이 한 해에 책 한 권이라도 읽었습니다. 무슨 책인데? 교과서 빼고 학습서 빼고 나머지 일반 도서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도에서는 종이책, 전자책, 소리책, 요즘 오디오북 그런 거 있잖아요. 들려주는 책. 그걸 다 합치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개는 조금은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책 한 권이라도 읽었다고 해야 되지. 아무리 그래도 교양 근처에라도 갔다고 해야 되지. 책 사서 꽂아놓긴 했지만 조금 읽어보긴 했잖아. 그거 한 권 읽었다고 하지 이거 거짓말 한다고 누가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거품까지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책 너무 안 읽는 겁니다. 너무 안 읽어요. 그리고 읽은 권수는 4.5권입니다. 슬프게도 20년에 비해서 이 21년은 여기에서는 8.2% 줄어들고 그러니까 20년에는 55.7인가요? 그 정도니까 절반 이상이 한 권이라도 한 해에 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3권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7.5권이었는데 4.5권으로 그러니까 읽은 사람 평균이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니까 참 책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수험생도 아닌데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너무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제 책 하면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읽는다는, 그러니까 독서 혐오증, 공부 혐오증을 낳도록 한 거죠. 재미를 통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발견하는 힘, 지식을 얻는 힘, 내가 이렇게 힘을 얻으니까 읽어야지, 이렇게 재밌는 것이 어디가 있어. 유대인들은 독서에 접근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연구 실적이라든가 노벨상 업적이라든가 그들이 써는 저술을 보면 정말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외국 서적 이렇게 번역된 거 읽다 보면은 한 중간쯤 가면 되게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야 역시 감복했는데 이 친구들이 썼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많이 합니다. 그처럼 난해한 책도 이렇게 잘 풀어내는데 이 종합 능력, 저술 능력, 사고력에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게 너무 독서도 뭐 부담을 주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책도 읽지 않는 부모가 막 그 강요를 하고, 집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요, 확인을 못하니까 학교 가면 이제 독후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숙제로 내주고, 야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재미없는 것이고 누가 강요하고 감시하고 확인할 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독서는 안 하게 되고, 독서가 곧 공부인데 그래서 공부까지 같이 혐오하는 수가 있는데, 빠르면 중학교 한 2학년쯤 그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독서를 못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독서 실태가 이런데, 그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 OECD에서 발표했어요. 뭐 국제 성인 역량 조사다. 그 전에는 이제 피사다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학이다 이런 거 학생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성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년 거니까 뭐 좀 오래된 것 같지만, 그 전에 22개국 OECD를 한 적도 있고 이제 33개국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3년 거는 33개국 성인들이 어느 정도 이 문해력, 독해력이 있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어느 능력이라든가 여러 역량을 보는데, 이거 부끄럽습니다. 정말 16세에서 24세까지 중고 대조, 여기까지는 33개 중에 4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55세에서 65세를 보니까 31위에요. 끝에서 세 번째예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우리나라 문해력이 최고 높을 때는 중고대, 아마 고등학교 그 시절일 거예요. 그런데 늙으면 저처럼 늙으면 책을 더 안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고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뭘 봤냐면, 거기서 그 사기성 이메일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가? 이 문해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이게 진위를 가릴 줄 아는가, 즉 비판 능력이 있는가, 기본적인 진위를 따질 줄 아는가 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 노인들이 뭐 사기 많이 당하죠.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동네 같은 데서 이제 그 지하실에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건강식품 같은 거 이렇게 팔면 그냥 자녀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그 5만원짜리 50만원 뭐 이런 꼴이죠. 노인들의 좀 판단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영상에만 매달리고, 자, 독서는 이렇게 실태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죠. 그러긴 하지만 이거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TV는 하루입니다. 이거는 3시간, 스마트폰은 2시간, 유튜버는 1시간, 그리고 독서는 국민 성인의 절반도 안 읽는데 이거는 거의 대다수 4천만 이상.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여가의 최고. 스마트폰은 끼고 살고, 유튜버는 독서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저도 그런 측면이 있네요. 작년엔 제가 보니까 올해는 대개 한 96년부터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학원 시작한 지가 96년인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25년인가요? 한 1년에 250권 안팎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300권 하긴 했고,
예상을. 작년에도 그렇게 목표 세웠는데 작년에는 한 그 절반 150 몇 권인가 읽었더라고요. 뭐 권수 중요한 게 아니죠. 가벼운 건 하루에 뭐 10권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자기 두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난해한 걸 읽었는가. 두뇌도 근육이 있잖아요. 이 팔에도 근육이 있듯이. 그러면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걸 읽어야 하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독서가 어울리지 영상을 통해서는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영상 말할 것도 없이 이 층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언쟁 날 잡았을 때 이 영상 제가 본 것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상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에 좀 강의를 받는 측면이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해한 그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만큼 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영상으로 시청각 고정해 놓으면서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스쳐 지나가면 금방 이해를 해야 할 것과,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해서라도 읽어야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지금 그냥 떠들으니까 나오는 부분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서 이런 것 뭔가를 여기서 이제 에세이다 하더라도 에세이가 사실은 깊은 철학이잖아요. 시 같은 것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영상에서 시청각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보면서 이제 그 감상하는 것과 자기가 읽으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해될 때까지 곰곰이 여기저기 맥락을 따지면서 이해하는 것과는 그 작업이 다르잖아요. 감상하는 방법에서 오는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재미가 없지만 읽으면 자기 사고력이 넓어져서 수험생이라면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부모라면 자녀가 따라서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와 뭔가 이 사고력 있는 좀 격조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저자의 심오한 그 가치, 철학, 지식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문맹은 적지만 독서맹자, 이 문맹은 적죠. 근데 동맹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독서맹이는 왜? 책을 안 읽으니까. 문장이 2문장, 3문장만 이어지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만 나오면 생각하기를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왜? 영상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서도 조금 긴 문장이 나오면 그걸 오해를 하는 수가 있고, 그 자체가 뭐 조금 시커멓게 나오면 이건 뭐 시커먼 건 잉크고 하얀 건 종이지, 이런 식으로 옛날 시험을 혐오했고 독서를 혐오했듯이 그렇게 아예 이해할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근육이 그냥 이 맨손 체조만 해서는 근육 붙는데 한계가 있듯이, 머리에 두뇌에 부하를 걸지 않으니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두뇌의 두뇌력, 그러죠. 뇌력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근력의 시대가 아니라 뇌력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밀리는 측면이 많잖아요. 이 뇌력, 언어력, 이거 뒤지면 그 파괴력 못 당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옛날처럼 알력을 써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건 큰 착오죠.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시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도서 친화적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오남일의 장남으로서 우리 집에 거의 책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성경책이나 있고 그러니 교과서 겨우 가지고. TV도 뭐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오면서 동네에 한 50호 되는데 한두 군데 있었나? 대개 보면 이제 멍석을 깔고 뭐 여름 같은 때는 뭐 그때 여러 같은 게
그런 연습곡을 했나? 아무튼 저는 TV 이렇게 마당에서 막 다른 집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런 데도 안 갔습니다. 영화도 읍내, 저 태어난 곳이 진안읍입니다. 전라북도에 진안읍이라는 곳이 마이산 있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읍내에 극장 하나 있었지만 뭐 시험 같은 거 끝나면 중간고사나 단체 관람 하기도 했는데 그때 뭐 중학교에서 한 1000명 안팎 쏟아지나? 그럼 시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극장도 조그맣고 해서 뭐 저도 그런 거 본 기억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친화적이지 못하고 독서 친화적인 뭐 인생을 살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TV도 없습니다. TV 없는 집이 한 4% 안팎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집입니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사람한테 와서 우리 TV 없다고 하면서 그 수신료 안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거실 와서 보니까 거실이 서재거든요. 그 아이 안방이랑 작은 방이랑 확인해야죠. 그랬더니 아이 들어갈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뱅 둘러 있는데 TV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저희 이제 독서 친화적이다 보니까 독서를 더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 영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상 다이어트를 좀 하고 이거 전부 다 영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무려 6시간 정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좀 책을 6분이라도 보면 좋으면 60분 보면 더욱더 좋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6시간을 내서 TV를 보고 책은 안 보는가? 책은 재미없어요. 그러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마음 가는데 눈이 가고 눈 가는데 심신이 가는데 그 심신을 책에 지금보다 더 투자하고 영상을 다이어트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 능력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그래서 대선 같은 데 하는데 뭐 어찌 보면 책 많이 읽고 사고력 있는 사람 같으면 고르게 판단합니다.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 누구를 할 것이냐.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장래성도 있고 좋을 것인가 라든가 뭐 이렇게 그 사람 보는 눈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그 기준을 설정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어찌 보면 그 뭐 사술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넘어가고 뭐 말에 넘어가고 그래. 말이 중요합니까? 발이 중요하지. 눈높이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 인생도 결정합니다. 보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딱딱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만 찾으면 인생 역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마음 가는데 눈 가고 눈 가는데 몸 가고 결국 마음 가는데 몸 가기 때문입니다. 소 가는데 말 가는 게 아니라 말 가는데 소 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그 심신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도 눈을 높여서 그 보는 눈높이만큼 성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